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교육의 이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예비고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으신 브로셔 중에 예비고일 1% 이창이라고 되어 있는 그걸 보시면 되고요. PPT 상단에 보시면 이제 쪽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쪽수가 그 지금 브로셔 쪽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원에서 나온 시간표가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중간중간 필요할 때만 보시면 되고요. 브러쉬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 브러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요. 들린 얘기도 많고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본 결과 보니까 생각보다 1등급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등급제가 돼버리면 1등급이 10%니까 1.0이 엄청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신 상대평가다 보니까 숙명도 이번에 4명 정도 나왔고요. 휴무는 2명. 그럼 기말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9등급제하고 5등급제하고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 서두에서 꼭 말씀드릴 게 일단 기존의 입시 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5등급제가 되면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된다고. 근데 맞는 얘기긴 한데요. 생각보다 1등급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내신을 본다는 서울대의 생각이 뭔지 조금만 짚어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보겠다는 건 뭐냐면 꼭 까먹지 말게 고2, 고3 교육과정을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들은 학생들 공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고2 때 배우는 물화생을 애들 공부 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교수들이 피곤한 거예요. 과거 입시 제도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쳤다고요. 왜? 고등학교 때 그거 뭐 안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기억하시겠지만 기아가 수능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공대 교수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겠다는 건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어느 정도 교과를 공부하면 된다는 거지. 수시로 아이들을 뽑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시에서 100% 수시는 없고 100% 정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수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그러면 1.0이 적게 나오면 1.5라든지 2.0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세특만 가지고 구별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세특은 또 이 학생이 과연 100% 썼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게 없으니까 여전히 정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디벨롭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무엇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1학년 내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 2학년 이후의 경쟁력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어머니들 보시면서 입시 판도를 좀 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저하고 처음 뵙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8년 교편을 잡았었고요. 대서강원에서 12년 동안 일을 했고 다원교육은 여기 보신 것처럼 2015년부터 해서 지금은 다원 고등과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특이하게 경영하고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영하는데 쓰는 시간보다는 강의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인사드릴 때 다영교육 이청희 원장입니다라고 인사를 잘 안 하고 이사라고 자꾸 붙인 이유가 고등과 원장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사소한 일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사라고 정확히 직함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자이스토리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이스토리는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 자이스토리 국어부터 해서 전과목을 다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수학책을 런칭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게 이제 이번에 동화 출판의 스매싱 개념으로 책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대표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수업을 할 때 잘 홍보를 안 했었는데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가장 큰 장점은 강의 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이게 입시가 바뀐 변화의 시기에는 사실 이제 입시 판도를 잘 보고
가이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멘토링 10%라는 말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경력이죠.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재종반도 하고 재종반 강사가 이제 내신을 시작하는 경우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접니다. 제가 이제 고3하고 N생 수업을 해서 하다가 이제 내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이 시장에 좀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능을 했던 강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내신 수업을 하면서도 고3 때 갔을 때 어떻게 아이가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런 데한 방향성을 쉽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뭐 감사합니다. N수생 수업을 하니까 가장 큰 게 뭐였었냐면 얘는 이래서 재수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되게 재수하면 안타까웠거든 애들이. 처음 고3 다닐 때는 애가 재수한다고 같이 울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대성하고 다니다 보니까 재수는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삼수하는 친구가 되게 불쌍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성학원에서 얻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재수하는 친구들은 재수한 이유가 거의 다 있어요.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재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성학원에서 이제 10년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하면 재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원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중3만도 운영하고 있겠지만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수능을 준비하면 재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점점 내신 싸움 격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5등급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5등급이 되니까 애들이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외대보고 애들 내신 수업을 하는데 딱 한 명 숙제해 왔더라고요. 외대보고 갈 정도 없는데 아신 것처럼 얼마나 자기도 잘하겠어요. 근데 왜 숙제를 못했니? 근데 다 아픈 사연이 있어요. 쌤 저는 이번 주 수행이 5개였어요. 제일 많이 한 친구가 7개. 그럼 학원 숙제할 시간이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9등급제에서는 공수1이나 공수2는 올해 한 11월, 12월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5등급제가 되어버리면 결국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타과목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수토반에 들어온다. 사실 휘문, 중동, 진선 빼고는 1등급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동네에서. 왜? 5등급이잖아. 지금 2학년 애들 가지고 모니터링 해보면 걔들 5등급제를 바꾸잖아요. 다 1등급. 2등급 나온 애들. 현재 2학년 애들이 좀 조심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중에 가장 약한 전력이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건은 시간을 적절하게 수학이 얼마만큼 다른 거 얼마만큼.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체크하실 게 뭐냐면 전과목적으로 우리 아이가 그 과목의 경쟁이 얼마큼 되는지 잘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큰애는 서울고를 나왔고 작은애가 외대고를 나왔는데 그냥 뭐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보냈거든요. 큰애도 그냥 넌 뭐 하고 싶어? 했더니 아빠 나 역사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서초구에서 역사 동아리가 없는 고등학교를 찾았는데 그게 서울고였었어. 그래서 서울고 보내서 역사 동아리 만들어줬고 뭐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만들게 도와주고 그냥 이제 적절하게 피자 쏘고 남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세특을 좀 채워줬었고요. 큰애는 이제 엄마하고 크게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랑 떨어져 있고 있다 해서 외대부를 보냈던 거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고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고교 선택 기준은 뭐 되게 다양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5등급제에서 수학은 어쨌든 아까 뭐 말씀드린 휘문, 중동, 진선 정도 빼놓고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요 저는. 결국 이제 9등급제보다 등급 받는 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이가 타 과목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 동네에서 수학 1등급 엄청 많은데 타 과목 1등급 적은 이유는 너무 늦게 시작한 애들이 많은 거야. 너무 늦게 시작. 어제도 이제 아이들하고 하다가 웃었던 게 뭐였었냐면 강릉이 어딘지 몰라요. 강릉이 어딘지 모르니까 애들이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 다니시면서 강릉 위치 설명해 둔 적 있으세요? 근데 이 교육관이 바뀐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사회과부도 있었잖아. 그거 보면서 막 위치 외우지 않았었어요? 요즘 학교에서 그걸 할까요? 안 하거든요. 아이들과 여행 다닐 거면 오늘 강릉 갈 거야. 그럼 강릉 위치 알려주고 여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 공부가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남아서 공부시키는데도 어제 한 친구가 선생님 저 다른 공부해도 돼? 해. 이제 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애들만 삽질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해가 샜는데요. 일단 내가 이 학교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아이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풀어보고요. 특히 이제 통사 통과는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전체를 얼마 듣는지. 근데 특히 사탐은 생각보다 이번에 보니까 어려워진 학교들 꽤 많아졌습니다. 왜 수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통사 파트에서 내가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 뭐 경제 같은 거 이게 다 낯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 제가 강의 얘기했지만 질이 정말 못한 애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기에 점검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시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내년 3월이 되면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있는 거겠죠. 자,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한 것 중에 하나가 5번인데요. 학교별 정원을 설정해서 내신 성적을 관리한다는 게 뭐냐라고 이제 구두로 몇 번 말씀드린 있는데요. 구두로 얘기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뭐냐면 한 학교에 1등이 많지 않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9등급제를 예를 들면 이번에 5월 달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고3까지 내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하게 책임을 집니다. 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희 반 학생이 깁스를 가지는 않지만 깁생이가 나중에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고2, 고3쯤 가면 점점 내신 안 해요. 1학년 때는 이만큼의 수학쌤이 내신 하잖아요. 3학년 가면 진짜 조금밖에 안 해요. 왜? 고3 미적분 내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냉정히 말하면 여긴 돈이 안 되거든요. 여긴 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쯤 되면 미적분 내신을 해주는 데가 없고,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 돼 있으면 내신을 확실하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 요거는 인적 데이터가 나오니까 찍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있는 사례인데 5월 22일 날 있었던 카톡 업무톡인데요. 자, 147명 중에 4등한 친구예요. 그럼 대략 이 동네 남녀공학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입반 거절입니다. 이거 전교 4등이면 받아야죠.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 학생이 4명입니다. 왜? 이 학교 147명이면 4%면 1등이 몇 명이에요? 5명 내지 6명인가요? 그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한 명에서 한 5명 정도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평가일 때는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3 미적분을 올라갈수록 저도 인원을 계속 줄입니다. 왜? 어차피 가다 보면 선생님 이제 정시할 거예요. 그럼 안녕. 제일 많이 헤어지는 시기가 고2 말이긴 하거든요. 예, 3학년 올라갔을 때 청소가 안 되면 어차피 수시도 안 하거든요. 애들.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예, 반 학생들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내신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건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일단 예, 살짝 제가 한 1년 정도 번아웃이 왔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올해 중3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하고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 22년도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레코드가 좋았었고요. 이때가 이제 45명짜리 반이었었는데 이 친구들 다 현역으로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끈을 좀 다잡고 저도 이제 코로나 때 되게 열심히 살고 어느 순간 잠깐 이제 조금 힘이 붙은 지 조금 지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해 초부터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만큼의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과를 하는 게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도 지금도 자주 만나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다 돌아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여기 카대 간 친구도 뭐 같이 밥 먹자고 밥도 먹고 그래서 일단 아이들하고 교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성과물을 향해서 열심히 제가 반을 운영해야겠다고 해서 예,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교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브러시 없으니까 사진 찍으셔도 돼요. 일단 이번 예시문항 나온 건데요. 자, 수능 예시문항은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건 절대적이다라고 할 텐데 이번 예시문항은 국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은 뭐만 보면 되냐면 형식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 설명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분들은 이제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수능이 세 과목이면 대수, 미적, 확통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관점을 보시냐면 수능을 결정하는 건 대수하고 미적분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현재 수능일 것이 문이과 공통이면 88 정도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88을 맞으면
88에서 92 정도가 스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가 96, 100이 되면 이제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수학만 본다면 의대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점수가 몇 점이겠어요? 84입니다. 이제 84면 몇 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4점짜리 4개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보통 몇 명 정도가 있냐면 적을 때 5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을 말하면 한 문제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또 재밌는 데이터가 뭐냐면 89점이면 어떻게 된 걸까요? 뭐 4점짜리 2개, 3점짜리 하나죠. 위에 3점짜리 드릴까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냐면 지금의 수능은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미적분 2가 수능에서 빠지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있었죠. 킬러가 없는 거예요. 킬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킬러 만들면 킬러는 제가 문제 풀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지금 킬러가 없으니까 수능 문제를 보면 제 입장에서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어디서가 본 듯한 문제예요. 근데 킬러가 있을 때는 저도 수능을 풀면서 뭔 생각하냐면 야 이거 새롭네. 또 차이가 뭐냐면 지금의 수능 문제를 제가 만들잖아요. 제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킬러가 있는 수능 문제를 만들잖아요. 제 몸에 변화가 뭐냐면 머리에 흰머리가 생겨요. 왜? 사람의 기를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이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킬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변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점짜리에서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89점 맞은 친구가 전국에 1,000명쯤 돼요. 1,000명이면 작은 년이 아니죠. 입시를 온다면. 그래서 수능 준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 그런 수능에서 4개 정도 맞아야 우리 아이가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스카이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4개면 그러면 오답률 사이 안에 드는 문항들은 다 뭐냐?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 확통이 못한 친구도 있지만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브러셔 받은 자료에서 맨 뒷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PPT를 좀 못 만들었는데요. 자, 브러셔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브러셔 18페이지에 보시면 자, 수능 오답률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당연히 이과 기준, 자, 선택 과목이 확통 안 들어가 있는데요. 다 보시면 뭐예요?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작년에 처음으로 수열이 오답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수능이 만들어지고 처음입니다. 왜? 이제 평가원도 뭘 준비하냐면 다음 연도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미적분이 항상 30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 2가 빠지기 때문에 대수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대수 쪽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확통이 수능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었냐? 자, 바로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19하고 20페이지 보시면 확통이 문이과 들어갔을 때 오답률 순위까지 제가 옆에 다 적어드렸을 겁니다. 보시면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답률 5위 안에 드는 단원이 어딘가 한번 쭉 보세요. 자, 2페이지 쭉 넘겨가 보시면서. 자, 주로 어디예요? 보니까 경우의 수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문제인 거지 확률하고 통계는 공부하면 잘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제가 설명할 때도 그 말씀 드리는데요. 저 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저는 좀 경력이 특이한데 대학교 때 사실 행실했습니다. 행실에서 이제 통계를 좀 많이 공부했죠. 확통하고. 예,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런 쓰레기를 왜 배우니? 예, 수학 전공자 입장에서 확통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 5년에 이제 수능에 확통이 들어가면서 확통이 들어온 계기도 약간 정치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떤 경우에도 수능에 주류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문항수도 보시면 8개예요. 그 다음에 오답률 5위 안에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가끔 출제에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빠르게 보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통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1학년 1학기에 공수에 뭐가 있어요?
수열과 조합이 있죠. 그거하고 얘 합쳐서 뭐 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이 대치동의 중등부 학원들을 보면 확통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확통을 안 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확통은 대치동은 뭐 흰문이나 메타학교 빼놓고는 다 3학년 이렇게 교과긴 하지만 확통에서 최소 어디까지? 확률까지는 꼭 공부시켜야 됩니다. 통계는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경우의 수하고 확률까지는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 오답률에 보이지 않겠지만 확률의 뜻이 오답률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확률은 중2 때 배우는 확률처럼 경우의 수를 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심을 할 게 실제 개념이 들어가서 틀리는 문제들은 통계 쪽인 거지 이 확률 쪽은 사실 크게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 이번 계획 잡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확통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지금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어디선가 확통을 꼭 하게끔 허리를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쨌든 요 데이터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의 주력은 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 여기 보면 예시 문항에 29번짜리 확통이 들어가 있고 21번이 확통이 있다 보니까 21번이면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항이고요. 이거 주관식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확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 전공인 친구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빼버려 위치 바꿔버려. 이번에 예시 문항 만든 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그냥 개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개편 대전 뭐라고 했었냐면 확통 8개라고 항상 말씀드렸었어요. 그건 보시면 그 앞에 19쪽, 20쪽 보시면 문과는 30개 중에 8개, 이과는 30개 중에 9개가 확통이었었어요. 근데 이과가 9개였던 이유도 뭐였었냐면 기하에서 낼 문제가 없어서 9개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확통 8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놓치시는데 과목이 3개 있으니까 10개, 10개, 10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대수 미적분을 잘해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2표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커리어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수토반하고 월급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수토반은 확통 미적분 특과의 선회에 끝난 아이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과목 한번 쭉 점검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 1부터 시작해서 대수, 확통, 미적2, 공수2, 공수화. 엄청 타이트한 커리이긴 하죠. 근데 이제 수업에서 이제 이건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친구가 수토반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뭐 진단평가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아까 내신 얘기하면서 수토반 친구들이 5등급에서 내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수능도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 동네 흔히 말하는 탑반이 들어간다. 수능이 걱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어머니들 걱정인 거고요. 각 대형 학원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반까지 가면 사실 고3까지 가면 수능이 그렇게 걱정이 아니에요. 아이가 중간에 뭐 사춘기가 온다든지 갑자기 여학생 연애를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실 수능은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적절하게 디벨롭을 시켜야 되긴 하겠죠. 다만 이제 기존하고 달라진 건 기존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디벨롭할 시기가 꽤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달려들다 보니까 세특삼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준비를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수토방컬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올해 고3 모의고사를 한번 볼 겁니다. 올해 고3 모의고사면 올해 고3 문과 모의고사가 확통이 수능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고3 모의고사를 하나 채택을 해서 12회분을 실제 풀면서 이제 학기 중에 이제 얘네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수능 연습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토반은 12회 12회분 정도의 고3 모의고사를 필수적으로 풀 겁니다. 풀면서 이제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네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실제로 수능에서 얘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적절하게 방학마다 어떻게 디벨롭 할 건지 스캔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커리에서 보시면 기하가 빠져 있을 겁니다. 기하는 저는 생각이 뭐냐면 현재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기하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하를 수업한 게 그냥 짧게 합니다. 장례 숙명 한 번, 재장례 단대 한 번. 그건 학교가 아니라 그 기하 선생의 문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숙명은 기하 아주 쉽게 가요. 왜 장례 사건이 있고 나서.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기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 배우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뭐냐면 기아는 2학년 1학기에 배우면 세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1등급 받고 싶은 애들이 많겠죠. 아직은 수시 포기 안 했으니까. 근데 3학년 1학기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만 할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은 별거 아니에요. 왜? 경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아가 이제 또 2학년 2학기 배우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항상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보실 때 보내면 겨울방학 끼고 하는 선행은 여유가 있어요. 왜? 1월, 2월 두 달이니까. 그럼 기아를 주 1회 해도 1월, 2월 하면 충분하게 한 바퀴 돌릴 수가 있죠. 근데 2학년 2학기 하면 여름방학 기아를 빼려면 진도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저희 반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기아는 영상을 다 찍어뒀습니다. 이번 7월 초까지 하게 되면. 이번 7월까지 하게 되면 부강사들이 다 영상을 다 찍어놓은 상태라서요. 그 영상을 언제까지 하냐면 얘들 3학년 될 때까지 영상은 다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반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뭐 지금 중3 때 봐도 되고요. 근데 다른 어느 교과 이쪽이 흔들린다고 하면 이걸 하면 안 되죠. 굳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까먹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거는 기아는 영상으로 제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반은 수투와가 가장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 선행이 느린 친구들입니다. 선행이 느리다고 해도 또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미적분 2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이제 이반을 하시려면 두 개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공수원, 공수투, 대수, 미적 여기까지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확통은 여기 심화로 되어 있지만 이게 대수 심화는 미적분원 심화도 마찬가지지만 여긴 정말 심합니다. 이제 중등부 학원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죠. 원장님 저희 애는 실력 정석까지 풀었는데 지금은 실력 정석이 아닙니다. 정석에는 연습 문제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말하면 중간 하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력 정석이 본고사 문제 많았잖아요.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실력 정석 누가 썼을까요? 지금. 그죠? 정확히 말하면 누가 대필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수학이 많이 어려졌어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수학이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10년 전에 킬러 문제가 지금은 중간 난이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석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 정석 했는데 왜 그 수학을 못하지? 다른 걸 안 풀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력 정석이 문제 보면 1품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강의 중학교 학생님들은 세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문항이 그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실력 정석 2번 봤는데 우리 애가 왜 수학을 못해요? 그것만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문제풀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예비고일이 되면 고등 강사들이 대수 심화, 미적분원 심화하면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수평교, 수능 평가원 교육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거예요. 조심할 게 우리 애가 문제를 못 풀면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쓴 용어로 정확히 말하면 개념 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요리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나요? 레시피를 안 상태에서 여러 번 요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개념도. 삼각함수의 개념을 배웠어. 그럼 그걸 계속 적용하면서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면 야 개념을 다시 해. 개념이 뭔데? 개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면 야 너 개념부터 다시 해. 그건 뭐예요? 옛날식의 수학 공부. 우리 애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기본서를 다 다시 처음부터 한다? 좋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수학의 바이블은 기본서를 갖고 있지만 미적분 2 빼고는 기본서를 거의 안 씁니다. 왜? 기본서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이런 거예요. 미적분원 수업을 하면 선생님 이거 저 바이블 어디 보면 돼요? 없어. 제 책에도 쓸 수 없는 내용이 많아요. 기본서 말 그대로 뭐예요? 스타터예요. 스타트하는 과정을 가지고 계속 아이가 공부를 한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기출을 좀 맛보면서 이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 대한민국에서 개념 적용을 잘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이에요. 수능만큼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모든 수능 기출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기출을 아이가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학원에서 뭐 시중 문제집을 아이가 챙겨서 풀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이 시기에 꼭 한번 이 부분 점검하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급반은 그래서 기출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통은 심화라고 돼 있는데 다시 이거 말씀드리면 대수하고 미적분 심화는 정말 심화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확통 심화는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한 3-4번쯤 돌려야 겨우 이걸 할 정도가 돼요. 근데 확통은 한두 번이라도 돼요. 왜? 일단 국어를 할 줄 알면 돼요.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서. 네. 뭐 작년도로 제내렸고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요. 저 고등학교 때도 풀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신발 한 켤레가 짝이 맞을 확률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한 켤레가 왜 2개라고 물어봐요. 한 켤레는 한 개인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독서를 안 해서요. 그러니까, 확통의 발문 읽으면요. 국어 질문이 많은 거예요. 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수학생들도 국어를 대부분 못하잖아요. 내신 확통 뭐가 어렵냐면 이 사람이 발문 되게 이상하게 써놔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생들 공부하다가 지난주 일요일도 고3 애들 확통 수업하다가 야, 이 선생님 국어 진짜 못하나 보다. 왜? 얘나 저나 다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뭐지? 다시 보니까 마주보지 않는다 뭐를 표현 나왔는데 그 선생님 마주보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마주보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써놨더라고요. 국어 해석을.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그래서 확통은 심화로 돼 있는데요. 한 번 내지 2번만 보면 충분해요. 그래서 월급만 입반하고 싶은데 우리 확통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개념 수업 한 번만 정확하게 듣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수업은 여기 써놨지만 무료 특강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보라색 책자 있으시죠? 작년에 이제 해보니까 저는 운영자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중등부학원에서 확통 기하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시면 되냐면 보라색 시간표에 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9페이지 확통은 19페이지 있네요. 자, 1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무료 특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무료 특강 수강 조건이 되게 약합니다. 하단에 보시죠. 예, 다원교역,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강좌 한 강좌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은 예, 월급반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냥 무료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꼭 뭐 수학을 다원 안 다닌다 그러면 뭐 저한테 슬픈 얘기긴 하지만 예, 딴 거 듣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꼭 듣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도 괜찮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애들 한번 듣게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현재 1학년 내신을 하면서 뭐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외대보고 애들만 내신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올해 고1 내신 한 1년 정도 심표를 좀 찍었거든요. 저도 좀 재충전하려고. 그래서 일단 잘하는 외대들 가지고도 경우에 서 해보니까 야, 확통을 강제로 풀리고 들어가야지. 예,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특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하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2는 이제 잘 듣고 모르시면 이따 물어보세요. 자, 수토반처럼 이미 배운 애들이면 디벨롭 하는 게 필요하고요. 미적분 2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전사고를 갈 거야. 무조건 하셔야 돼. 흔히 말하는 전국단위 전사고를 간다. 미적분 2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적분 2는 예, 하나고는 2학년 1학기, 나머지 전사고는 2학년 2학기 스타트예요. 이 동네에서 생활여고가 좀 빨리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 끼고 시작하는 학교는 무조건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일반고 언제 시작해요? 3학년 1학기.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자, 2학년 2학기에 미적 2를 내신이 해야 돼요. 그러면 2학년 여름방학이 있었겠죠? 그러면 2학년 1학기에 그 학기는 뭘 배우겠어요? 대수하고 미적분 1 내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전사고 읽으면 여기다 확통을 넣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다른 거 하나 더. 뭐 기하를 넣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확통을 3학년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겨울방학에 이 아이가 뭘 공부할까요? 대수, 미적원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만 주 2회, 이것도 주 2회.
그럼 주 4회가 대수 미적이에요. 그러면 미적2를 끽해야 주 1회 하겠죠. 그래도 한 8, 9회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방학에 미적2를 한다고 치면 미적2는 교과가 무거우니까 한 10회 이상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 3회가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거를 공부할 시기 없잖아. 1학년 때는 당연히 이걸 해야죠. 이건 수능 교과니까. 그러니까 미적2를 이번에 하고 나면 한 1년 반 넘게 안 하다가 이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석을 가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고는 그럼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일반고는 그럼 이번에 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2년 뒤. 그렇죠.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 2년이면 다 까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설렁설렁 봐면 기억도 안 나요. 다만 이제 겨울방학 끼면 뭐는 할 수 있겠어요? 겨울 있고 3학년 1학기가 있으면 주 1회 돌려도 여기는 고등학교는 이제 저기 중간 기말고사가 12월 15일이면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10회가 나와요. 그러면 10회 초에 한 번, 학기 중에 한 번, 두 번이면 승부 날 것 같은데 만약 우리 애가 가는 학교가 세, 그럼 하나 더 듣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3학년 이렇게 되면 과연 미적들을 누가 챙길까요? 많이 안 봐요. 자, 숙명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돼요? 혹시 아시는 분? 300명 넘죠? 예. 근데 미적분 현재 미적분 2죠. 미적분 수강한 애들은 150명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애들은 미적분 수강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실제로 3학년쯤 되면 현실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만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학교에 수시가 20명이 넘을까요? 10명 되는 학교가 강남구에 많을까요? 수시가 되는 학교가? 근데 150명 수강하면 10명이면 15명이에요. 그죠? 15명 수시되는 학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인원이 1등급 받아야 되려면 그 싸움은 약한 싸움인 거죠. 1학년 때야 공수원 다 같이 달려들지만 3학년 때 미적분트의 싸움은 약한 거예요. 근데 전사고는 외대부고다. 외대부고는 너무 세죠. 외대부고 같은 경우 이번에 졸업한 녀석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의대 인서울 끝자락, 뭐 이화여대, 가천대, 뭐 아주대 이 라인들이 전교 한 30등까지 가거든요. 전교 30등 선까지 그런 의대를 가요. 그러니까 30등이면 10% 이과가 240명이니까 24명까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맞고도 의대를 가는 거예요, 외대는. 그렇다고 너무 외대 끌리지 마세요. 그 애들 다 이 동네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미적분들 하면 좋긴 한데요. 근데 미적분,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조건 꼭 충족하셔야 돼요. 미적분원이 완성이 안 돼 있다. 이거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미적분원이 돼 있는 친구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동네 어차피 진단평가도 되게 많을 텐데 학원마다 전략은 다를 거예요. 저희 진단평가는 선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공수원 공수2는 만들어갈 수 있고요. 선행을 안 돼 있는 친구도 등급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수비적은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이제 선행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시험 보고 아이가 미적분원이 한 60점, 50점대가 안 나왔다. 그러면 미적분투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을 맞춘 애들이 미적분투를 하는 게 맞지. 그것도 안 나왔는데 미적분투를 하겠다? 괜히 시간 남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대수 미적분을 좀 더 많이 푸는 게 전략적으로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해서 미적분 특강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뭐 아마 이번에 수업하는 게 처음일 겁니다. 저자직과 그래서 할 거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약간 오타인데요. 7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쪽에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네, 제가 개강을 한 주 늦췄는데 조금 잘못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날짜가 7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7월 20일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만 하나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예년하고 자 주말 문풀 클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구성이냐면 다른 강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올해 12월이 되면 공수원하고 공수2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목표는 뭐냐면 내년 1학기 때
얘가 주2회로 계속 수학을 빡세게 돌리면 당연히 1등급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다른 과목 1등급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예년보다 공수를 좀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잡았냐면 7월부터 11월까지는 매주 주말에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블럭이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오전, 오후, 저녁 있으면 여기가 무료 클리닉 시간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 아무거나 들으면 되고요. 또 온라인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들을 때는 4군데 중 어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정규반 시간에 자료 받아서 집에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단원별 내신 기출 한 세트입니다. 공수원, 공수도. 공수2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매주 그래서 20개씩 한 세트가 나가서 리마인드, 즉 복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외대보고하고 강남구에 한 9개, 10개 정도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기출, 통기출을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언제까지? 7월서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중간 기말 나눠서. 그래서 7, 8하고 9, 10, 11 이렇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중간 기말 나눠가지고 통기출 풀면 그러면 두 가지를 노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복습이 되겠죠. 리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올해 5등급제 시험을 우리 아이가 얼마큼 풀 수 있는지. 특히 뭐냐면 5등급제 시험에서 지금 경우의 수가 1학년을 편성이 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들어간 시험지가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지는 기존 걸 갖다 재활용해도 돼요. 똑같으니까 범위가. 근데 기말고사는 이 범위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도형의 방정식이 변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때는 이 학생들이 도형을 잘 못하잖아요. 뭐 숙명이다 그러면 23개 중에 15개가 도형이었었어요. 그만큼 도형이 압도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 부등식의 출제량이 되게 작았었고.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 거냐 부분은 또 학교마다 전략을 세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기말고사에서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통선행을 꼭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평가원 기출문제거든요. 확률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단대보고서님이 제일 먼저 그거를 경우의 수 대신에 집어넣죠. 왜? 확률 문제도 모험빠면 돼요. 그렇죠. 경우의 수를 바꾸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확통 기출 문제를 1학년 내신 바꾸는 건 별거 아닙니다. 또 하나 뭐냐면 어떤 특정 기출인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경로 문제인데 이 경로 문제가 웃긴 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그 학교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확통 시험이 또 나왔어요. 왜? 선생님이 다른 거야. 똑같은 기출 문제인데 똑같은 기출 문제를 A라는 선생님은 이거 1학년 거야. B라는 선생님은 이건 2학년 거야. 그래서 확통 기출은 그래서 확률까지는 미리 풀어보고 1학년 들어가기 유리하다고 하는 게 확률 문제는 언제든지 경우의 수 문제를 바꿀 수 있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확통해서 확률까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반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법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올해 12월이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강제적으로 필수로 갈 겁니다. 필수로 간다는 건 안 하면 지랄을 하고 죄송합니다. 작전 강제방은 동원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선택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신이 안정화된 친구, 즉 공수원, 공수투가 안정성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학 때가 예년보다는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이 동네 전략들이 뭐였었냐면 정규 수업 2개 듣고 특강 2개 하고 물론 과거에 더 킬러 시대에는 특강을 3개 하기도 했었어요. 3타임. 그러면 방학 때 같은 게 수학만 5타임이었거든요. 거기다 과탐, 물화생 듣고 국어 듣고 영어 듣고 정말 빡센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5등급자가 되면 수능이 문제인 거지 내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표를 하는 건 시간표 낭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추적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보조적인 도구를 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강사라고 했지만 다 전투력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 직속 후배들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직접 수업을 하고 해설 강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나와서 해도 되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수령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료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저희가 주말에 참여한 친구들 통계 처리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영상 링크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 단톡방에도 올려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가 문풀 수업이 이루어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재만큼은 어쨌든 제가 최고라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예시만 하나 들어드리면 일단 이번 예비글 교재에서 가장 주되게 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이 엄청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기출을 한 번 푸트하고 잘 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조독을 했냐면 일단 내신에서 나중에 내신 준비할 때 시간을 좀 줄여야 타과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저하고 다시 한번 선행 과정을 한번 되짚어 가면서 뭘 해주려고 하냐면 어떤 기출은 한 번만 풀어도 되고 어떤 기출은 두 번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들이 보기 편하게끔 자, 요게 교육청 기출문제거든요. 그게 변형된 내신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똑같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휘문이다, 중동이다, 진선이다, 내신 어려학교 친구들은 이걸 창조적으로 바꿔요. 더 심화를 시키거나 뭔가 조건을 추가하거나.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수나 미적은 가급적 숫자 바꾼 정도를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몇몇 중요한 문제들은 심화도 보여주긴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걸 풀었어요. 근데 이건 한 번 더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풀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최대 2번까지 풀 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번 더 연습하고 싶으면 그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출 하나 푸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가 다니던 중등부 학원에서 자기소리 풀었어. 그럼 그 친구는 이거 풀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 틀리면 원래 문제 풀면 되죠. 그것도 전략인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전략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 내신과 고등 수능에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EBS입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작년인가 지난해가 헷갈리네 갑자기. 사교육 뭐 얘기 나오면서 EBS 문제 함부로 쓰지 말라고 뉴스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근데 EBS 문제도 고등에선 적절히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문제를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것도 그림 보시면 거기 10적 보시면 됩니다. 화면 잘 안 보이시면 10적에 보시면 캡처해 본이 있으니까 보시면 모양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프가 똑같은 거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남고들이 내신이 어렵고 또 남자애들이 수능을 잘 본 이유가 뭐냐면 개포 같은 남녀공학교는 이거를 같은 학기에 돼요. 수능 특강 수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돼요. 중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1학년 2학기 무리함수를 바꿔서 출제해요. 이런 거. 중산 선생님들 한 분은 또 그런 것도 잘하는데 뭐 했었냐면 3학년 미적분 기출 문제를 경우의 수로 바꿔서 냈어. 그건 선행하는 거 무조건 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신이 세면 쓸수록 선생님들이 뭐 하겠어요? 변별하려고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상급 과정에서 이게 좋은 문제가 있네? 뭐 가져와서 하단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을 해줍니다. 자, 이런 문제는 1학년 내신 나올 수 있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꼭 체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수업을 하면서도 책 표지 앞에다가 야, 요거 수업할 때 1학년 내신 나올 수 있는 거 그 복습 언제 되는 거예요? 2학년 올라가서가 아니라 1학년 들어가서 그 직전에 학기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 가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당연히 기출 수평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EBS 문제 중에서 미리 공부해서 2번, 3번 하는 게 좋은 문제들은 이렇게 집어넣고 또 어쨌든 걸리면 안 돼서 EBS를 한타로 바꾸면 듀이에요. 한영키 누르고 또 하면 딱 듀이라고 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미적분이죠. 미적분어. 그래서 미적분어는 이제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이런 섹션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수능 기출 문제인데, 자, 수능 기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문제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데 이거를 내신 쉬운 학교들은 요거를 똑같이 가고 이렇게 바꿔요. 숫자만 바꾼 거잖아요. 근데 외대복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x에 원래 계출 2차인데 외대는 3차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중간중간에 똑같이 숫자만 바꾼 문제도 보여주지만 내가 숫자 바꾼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도 같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변형의 포인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실제 내신 준비할 때 훨씬 더 시간을 세어갈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기출을 두 번, 세 번 푸는 게 아니라 풀면서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예, 그런 어떤 출제 원리들을 아이들 파악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내신도 커버하고 수능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좌우 과정이 다 끝나면 고2 말에 내 기출은 다 풀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3 때 올라가서 이 동네 고3 수능 강사들하고 자작 문제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출제 안 됐던 문제를 계속 공부하면서 트레이닝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히스토리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 기출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가장 인용을 많이 드는 게 삼각함수인데요. 사인 코사인 기억나시죠? 예, 사인 코사인이 제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모은 삼각함수 문제량하고요. 20년 이후에 모은 문제량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는 수능에서 삼각함수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근 5년 동안에 엄청나게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대수가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학원에서 연습이 제일 부족한 게 어디냐면 삼각함수, 그래프. 그다음 또 하나가 어디냐면 수열이에요. 어머니들 옛날에 점화식 기억나시죠? 그쪽 중등부 학원에서 많이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수가 약하다 그러면 삼각함수하고 수열은 꼭 자이스토리나 마플 같은 것에서 한번 아이한테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그쪽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에서 넘버원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서 당연히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내신 교재인데요. 내신 교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내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뭐 다원 수학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다 이 책은 제가 만들고요. 일단 제가 다원교육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책이 뭐냐면 내신기출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강남 기출을 그렇잖아요. 이 동네 15개 기출문제를 다 풀잖아요. 겹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몇 개가 다른 거지 나머지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형별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이다. 이런 건 사실 문제집에서 크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강남권 내시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대, 양재, 현대, 풍문 관련 기출문제 넣는 거죠. 그러면 이 테마 연습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번 7, 8월에 입반한 친구들은 도형하고 도형의 방정식이죠. 함수하고 이 두 개를 줄 겁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하나만 주거나 뭐 둘 다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걸 미리 푸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2학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왜 여름방학 끼고 나서 도방 어려운 단어 들어가고 함수도 고등학교 3년에 발목 잡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업은 3학년 2학기 올해죠. 올해 안에 한 권 이상은 강제적으로 풀릴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를 센처럼 유형별로 정리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센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형 있는 게 비슷해. C가 이렇게 해서 워크북이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교재일 때 제일 많이 쓴 게 기출과 내신인데요. 자, 이런 거죠. 자, 팁 하나 더 드리면 자, 내년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건데 전과목 내신을 잘 받고 싶은데 수학은 좀 안정화되어 있는데 타 과목이 불안한 친구도 있죠. 국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1학년 내신을 좀 더 빨리 풀고 싶으시면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자, 이 동네 중학교 중에 학교 프린트가 있는 학교가 가끔 있죠. 자, 고등학교에서 학교 프린트를 왜 만들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자, 이런 거예요. 휘문이나 중동 학교 프린트 잘 안 써요. 왜? 없어도 어차피 공부해. 남구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경기 난데. 제일 편차가 심한 학교 중에 하나 경기겠죠. 강남구 외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3등급 이하에서 공부 안 하는 친구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학교 프린트를 많이 넣어요. 왜? 너 수학하기 싫지? 이것만 해.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실력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학교 프린트가 있든 없든 학교 부교재가 있든 없든 모든 고1 학교 프린트는요. 뭐를 기억되겠어요? 1학년 교육청 기출. 왜? 1학년 교과에 수능 기출 문제가 많을까요?
많지 않겠죠. 다 고일 교육청인 거예요. 그래서 고일 교육청 문제가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미리 풀면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외대부고 애들 좀 내신하고 있는 책인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오래된 기출문제, 출처 없는 이런 것들은 2010년 이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숫자만 바꿔서 내는 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랑 애들은 똑같은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결이 다른 문제예요. 내신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거라고 생각 착각하거든요. 착각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여기다 뭐라 쓰면 다른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얘를 또 심화했을 때 한 대 보고 문제인데, 이건 변수가 2개 있는데요. 한 대는 변수가 3개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애들 그냥 웃으라고 문자가 3개 크크 이렇게 써놓고, 이제 내신 교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이제 내신에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애들 자체는. 그래서 내신 교재는, 그래서 아까 대수한 미적분어는 변형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신 대비 교재에서는 그런 걸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른 느낌을 해두는 게 뭐냐면, 이유형하고 유형은 다른 거야. 왜? 이유형은 세제곱이 실수인 걸 찾는 문제고요. 이유형은 4제곱이 실수인 걸 찾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신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이제 제대로 소화한 친구들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이브한 시간이 이제 뭐 하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세특 쓰고 다른 활동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 수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브로시에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컨텐츠에 워낙 자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거죠. 뭐 여기 학생들도 좀 있는데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항상 이제 저는 내신할 때 시간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얘는 나머지 정리해서 제곱인수로 나눠 떨어지는 케이스고요. 얘는 다항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애들이 학습을 하면서 아,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이건 기출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내신할 때 꼭 구별해야 되거든요. 제곱인수도 아닐 때. 그래서 교재를 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은 뭐냐면, 여기 보면 교육청인데 얘는 23년 12월 교육청이잖아요. 최근 기출은 꼭 출처를 표시해놔요. 왜요? 얘가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 10년 전 기출, 5년 전 기출보다 최근 1, 2년 기출이 되게 중요하겠죠. 강남구가 내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 보잖아요. 4월에 보잖아요. 3월 달에 고위교육청 문제도 내요. 왜? 3월 달 고위교육청 범위가 뭐겠어요? 고1 전범위잖아요. 그 중에 괜찮은 문제 있으면 갖다 써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집합 문제예요. 집합기호 날려버리고 중간고사 돼요. 그게 강남구 내신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출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에 다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할 수 있게끔, 요즘 거네? 긴장. 그래서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다 구별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오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7월부터 이제 우리 아이를 고등부 학원 보내면 선행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수학만 본다면 3학년 2학기 수학 내신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전서고 하는 친구들만 열심히 챙기는데 3학년 2학기 수학 내신을 왜 챙기냐면, 얘네가 고등수학이 베이스예요. 근데 그게 다 어려운 거예요. 삼각비, 원각비 특히. 그 다음 통계. 자, 송파의 상문고라고 들어보셨죠? 상문고 작년 기말고사 문제 중 하나가 뭐였었냐면 분산의 정의 쓰는 거야. 근데 못 썼어요. 1등급 애들 절반 이상. 왜? 분산만 구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다 언제 배운 거야? 중3 때 배운 거야. 그래서 지금은 확통이 수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는 이 단원들은 빡세게 해야 돼요. 빡세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애들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 학교 대신 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타 대청만큼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신 빡세게 돌려야 되는 거야. 3학년 2학기는. 엄마 나 그냥 해도 1등급인데 우리 학교 수를 넘어서 1등급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특히 도형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풀수록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 반드시 추석 연휴 때부터 빡세게 시키세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확실하게 아이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 고등 가서 편해. 도형을 볼 줄 모르면 고등학교 가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유념하시고, 왜냐면 고등 대신 시작이 되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야, 그거 어디 쓸 데도 없어. 예, 쓸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없으면 어차피 아이가 무너집니다. 2학년 내신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원. 예, 삼각함수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원주각 볼 줄 몰라. 그럼 그때서야 반성을 해요. 반성은 뭐 하겠어요?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 꼭 시키세요. 저도 빡세게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존 반 애들한테 나가는 게 2차 방정식 250개, 2차 함수 250개, 실수하지 말자 80개, 580개고요. 통기출 20세트 나가거든요. 물론 다 풀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 안 풀면 엄청 갈굴 거예요. 왜? 함수는 고등에서 많이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도 우리 아이 내신하고 상관없이 함수는 많이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들 사서 이런 거예요. 뭐 최상위 수학을 산다.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2차 함수 꼭 풀어.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고등에 가서는 책 한 권 전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 한 권 전체 한번 풀었잖아요. 그 다음엔 중요한 단원, 애가 못한 단원 2번 풀어야죠. 이건 안 풀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확실하게 중요한 단어를 2번, 3번 풀 수 있게끔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지. 야, 너 책 2권 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휘문 같은 데 가면 애들 보면 선생님 저 수학책 5권 풀었는데 왜 2등급이죠? 왜? 그 시간에 5번 풀었으면 이렇게 2번 했으면 여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평준화시키면 실력에 쓸데없는 데 시간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교재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기말은 2차 함수 2학기는 다 챙기셔야 돼요. 방정식은 조금만 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건 제 교재 중에 이제 시험지 항목인데요. 시험지는 이제 항상 표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 모든 공지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자기 걸 잘 못 챙기죠. 예, 카톡 질문 엄청 많이 해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바로 또 질문이 와요. 쌤 이거 언제죠? 예, 그래서 저도 살아야 돼서 항상 저희 반 모든 공지사항은 시험지 바로 뒷자리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연락처, 부강사 연락처, 온라인 질문방, 그 다음에 수업 필기 올라가는데 다 적어놨습니다. 클릭하고. 그래서 공지사항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입반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A인데요. 일단 뭐 최근에 질문 많이 들어온 내용들만 그냥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일단 모든 수업은 현장 라이브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애가 아픈데 예, 항상 신청자가 제로여도 항상 영상 찍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를 송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가 컨디션 안 좋으면 굳이 현장 보내지 마세요. 특히 이 중3 때 어제도 여학생 하나하고 한 10분 상담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운동만 열심히 하라. 여기 딸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꼭 운동만 시키세요. 남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고등학교 체력이 큽니다. 특히 운동 싫어하는 애도 있잖아요. 뭐 상품을 거든 뭐하든 꼭 시키세요. 이제 설명회 다니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없잖아요. 운동부터 먼저 끼워 넣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아이 운동 시키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억지로 2학기 때 뭐 체력 안 좋은데 올라가지 말고 그럴 때 그냥 집에서 다만 이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아들 둘이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모니터를 32인치를 사줬고요. 스피커 2개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못 쓰게 해요. 전 영상 볼 때 이어폰 쓰면 딴짓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책상은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사줬어요. 이거 5만 원이면 사요. 서서 들으라. 영상은 무조건 서서 듣게요. 그러면 애가 서서 들으면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 방에 TV 하나 설치해 두시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리모컨만 뺏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3년 내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전 클리닉, 수업 후인데 수업 후 클리닉은 저희 반은 12시까지 클리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입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12시까지 다 잡지는 않고요. 예, 12시까지 오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11시에 가도 돼요. 그건 이제 부모님이 결정할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은 좀 빡빡하게 하고요. 예, 제가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아들을 둘 키웠더니 아들에 대한 믿음은 제로고 딸은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하고요. 예 근데 뭐 그건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죠. 제 생일날 예, 아들들은 아무 소식이 없고요. 뭐 오히려 제가 가르쳤던 제자애들은 꼭 연락 오죠.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스워프 클릭은 그래서 남자애들은 빡빡하게 잡고요. 여학생들은 영통하게 풀어줍니다. 대신 이제 다른 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수업장 클리닉은 수토반보다 월급반에 포커스를 맞췄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토 정도 되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타과목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수학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대신 월급 애들은 뭔가 수학에서 부족한 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 동네 최상위권 애들보다 뭔가 수학이 느리면 느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애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월급은 예, 4시에 미리 부강사 다 출근시킵니다. 그래서 미리 일찍 온 애들 교실 분위기도 조용히 시키고 일찍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금요일 날 우리 아이가 조금 컨디션이 일찍 갔어. 그럼 월요일 날 일찍 와서 오답하면 돼. 월요일 날 일찍 갔으면 금요일 일찍 와서 오답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예 수업 전 클리닉 그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인 경우에는 이제 요 클리닉이 중요한데 예, 조정 클리닉입니다. 방학 때는 오후하고 저녁이 있고요. 예, 학기 중에 항상 월터가 되고요. 이게 무슨 구조냐면 이 중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방학 때 낮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녁 클리닉 어떤 구조냐면 제가 수업하는 모든 요일마다 이창이는 수업을 하고요. 부강사하고 조교들이 있는데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 친구들은 할 일이 있을까요?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월급반 친구다. 화, 수, 목, 토에 그냥 공부하러 오면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 질문을 커버해 준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클리닉은 고2나 고3 애들도 오냐? 일단 고2 애들은요 바빠서 못 와요. 고3은 따로 뺍니다. 클리닉을 만나지 않게끔. 고3 애들이 와서 뭐 어린애들 만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3은 따로 서바 출제하는 제 조교회가 따로 커버를 하고 그래서 이 클릭은 뭐 제가 가르치는 고1, 고2 다 오라고 하지만 90% 이상이 다 중3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중3은 과정이 아까 보시면 달마다 빠르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수할 때 잘하던 애가 미적분을 못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또 미분은 잘하는데 적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약점을 메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클릭 원하고요. 뭐 지난번 1학기 때 통계 보니까 한 친구가 화수목을 2주 내내 왔더라고요. 왜? 그 친구가 그 단어 약했던 거예요. 걔도 상관없는 겁니다. 몇 분 오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 안에 클릭하는 조교들은 최소가 고대의 수학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범대 친구들을 베이스로 가고요. 사범대 친구들은 교직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따뜻합니다. 물론 이제 저만큼 못 풀 때도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아이들 보면 이렇게 안아준다고 해야 돼요. 뭐죠? 아이가 뭘 몰랐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아이들도 응을 상처받는 게 그런 때가 있고요. 의대들 시키면 이거 왜 몰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클릭은 저는 철저하게 예, 전문 조교만 씁니다. 다만 올해는 이제 5등급제다 보니까 애들이 내신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올해는 중동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간 친구 녀석하고 숙명 졸업하고 한양대 간 친구 둘 다 수시겠죠 당연히 다 둘 다 전교 3등에 들던 친구고요. 그 두 친구가 클릭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목적은 수학 질문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둘 다 뭐 세특을 남의 힘을 빌지 않고 본인이 다 썼던 애들이에요. 이 동네 컨설팅 한 번도 안 받고 본인 스스로 세특 찾아서 하고 예, 그런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 멤버들이고요. 예, 이렇게 이은지 조교는 조교라고 돼 있는데 설명이니까 이렇게 실장이고요. 예, 저랑 1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진산여고 졸업했고 의정 갈라던 친구를 제가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있고 이제 예지면은 월급 부강사고요. 예, 그리고 시간표 보시면 알겠지만 예지면 본인 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중산반도 있고 저희가 부강사하고 이주는 좀 낙관들었지만 저 막내입니다. 그래서 예 학원 강사 학교를 결정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예 부자가 서울대 수학교육과인 척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경배 이제 바로 직속 후배고요. 이제 졸업반인 친구고 경험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요 두 친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풀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서울대라고 고울대 수학교육과 친구들이 제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승군이하고 원희하고 원래 제자들 안 쓰는데 이 친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변화의 시기니까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좀 제가 도와달라고 했었고 이렇게 해서 예, 저희 반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 평가는 어머님들 그 브로셔보다는 보라색 책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보라색 책자에 어디 보시면 되냐면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거기 진단 테스트 일정이 있는데요. 예, 다원은 어쨌든 진단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수토반은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 확통 미적분 2까지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확통은 문학수가 작은 이유가 일단 통계에 출제 안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권에서 통계의 차이는 무의미해요. 얘가 5개 다 맞고 얘가 0개 맞았어. 근데 내신 때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대수와 미적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선발의 기준을 대수 미적 1, 미적 2에다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예, 100점 만점으로 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월급반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2가 빠지기 때문에 공수원 공수2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5개씩 해가지고 예,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적분 2를 했냐 안 했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실제로 대수 미적분도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시험지를 보면 한 보통 클 때가 5점, 작을 때가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기출을 얼마큼 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단도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요. 그런 건 이제 월급하고 수토하고 교재는 동일하게 씁니다. 교재를 동일하게 쓰는데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냐? 수토 친구들은 교재 똑같은 30문제가 숙제였다고 하더라도 풀어준 문제가 5개, 월급 친구들 한 10개 이상 푼다고 생각하네요. 뭐냐면 제가 푸는 방식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풀었지? 근데 난 이렇게 풀었어. 비교해서 내게 더 좋아? 그럼 내거 따라와.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력. 그러니까 이제 풀이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 이제 어쨌든 수업 시간에 중점을 해주려고 뭐냐면 시작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 정도 선행한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시작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작 못하는 거 꼭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은 필요하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수 수업을 하는데 역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역함수를 개통적으로 싹 정리합니다. 1학년 거부터.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하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질문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뭐 개념 수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요. 당연히 개념 수업을 합니다. 그걸 애들이 그냥 들어보면 완전히 문제 보면 하던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개념 적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고를 때 제가 어떻게 내면 항상 개념들을 꼭 들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은 항상 어떤 단어에 시작할 때 그 단어의 가능성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업하는 문제 중에 94년 수능 첫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미분의 정의예요. 미분 정의 수업할 때 94년 수능 문제가 제일 좋아요. 그 문제가 수업을 하면 애들이 뭐냐면 그걸 분명히 정석에서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재해석해주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얘들은 책만 보면 그런 맥락을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는 이렇게 월금 수토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간은 6월이 있고 7월이었는데 그거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근데 빨리 보는 게 좋냐 낮에 보느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아이가 수학을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시험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자 시험 기간을 보고 이제 시간이 좀 되게 빠르긴 한데요. 이게 진단평가가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공부하고서 시험 보려는 애들 꽤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겠어요? 공부하겠죠. 진단평가 보려고. 나쁜 점 뭐겠어요? 아이의 정확한 상태가 안 나와요. 왜 이런 거예요?
내신은 임박해서 팍세게 공부해서 내신 하잖아요. 근데 수능을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능은 1년짜리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존 경력. 얘가 이걸 배웠을 때 얼마만큼 잔존해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 드릴 건, 자, 정석이든 제가 쓴 뭐 스매싱이든 기본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한 번 배웠으면 항상 유제부터 먼저 풀리세요. 유제를 아이가 풀었는데 못 풀었잖아요. 예제를 보고 다시 이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왜? 공부 못하는 친구들 꼭 예제부터 풀어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예제, 유제 푸는 거지만 한 번 이상 공부했잖아요. 유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가 이걸 체크했어요. 그럼 어머니들 뭐 하면 돼요? 쌤 같은 유형 문제집을 사서 얘가 체크한 것만 다시 풀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거 다시 공부할 때 뭐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체크한 것만 다시 풀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점점 시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주려고 하게 되면 기본서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잔존 기억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끝나고 7월 4일부터면 엄청 빠른 거 압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얘 잔존 기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테스트 빨리 잡았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예, 유형 1은 저랑 지사원 윤정원 셋이 공동 출제하고요. 요 밑에서부터는 다 제가 혼자 단독 출제합니다. 밑에 유형 3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또 나중에 성적표는 알겠지만 단원별로 다 표시해드립니다. 이건 어느 문항 틀렸고 어느 문항 틀렸고. 그래서 너무 자세히 공개는 못해드려도 최소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공수 1에서 뭐 방정식, 부등식지 뭘 많이 틀렸는지 그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구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보라색 시간표 책자에 뭘 하나 체크하시면 되냐면 4페이지 한 번만 잠깐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예, 거기 진단 테스트 응시 혜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진단 테스트를 보면 공수투를 애들 배운 지 꽤 오래됐다 보니까 공수투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유형 1이나 유형 2 응시하는 친구들 중에 함수가 약한 친구들은 거기 인증생 거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3이나 유형 2를 응시하는 친구 중에 함수가 약한 친구들은 거기 최성호 장희민 선생님의 예, 리빌딩을 보시면 돼요. 리빌딩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한 번 배웠는데 많이 까먹은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단 테스트가 빠른 대신에 어쨌든 이게 무조건 개강이 늦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놀지 않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개강 날짜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줘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 반에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반에 가든 간에 다원수학 대표로서 열심히 아이들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